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3페이지 할 차례죠. 거기 세율 파트 할 차례죠. 103페이지 실절의 세율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취득세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매년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라 준비되죠. 이렇게 왜 늦게 왔는데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앉으게. 일찍 좀 다들. 그죠? 미리 와서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있죠. 문이 안 열려있어요? 그럼 뭐 30분 전에 일찍 오시더라고요. 자, 세율 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율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세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얘를 하려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 세율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201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세금을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1억에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이렇게 냈습니다. 취득세 이렇게 해서 1억에 2%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어요. 등록세를 따로 내는데 이때 등록세 따로 낼 때 얘도 1억에 2% 해서 얘도 20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금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됐던 거 여기다 이제 부가세를 냈겠죠. 부가세를 뭘 냈냐면 여기다 농특세 10% 됐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20만 원이겠죠. 20만 원. 그죠? 그리고 얘가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해서 얘가 40을 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200에 부가세 포함해서 얘 220만 원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200에 부가세 포함해 240을 낸 거죠. 그러면 토탈 얼마를 낸 거예요? 최대? 다해서 460을 냈었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됐어요?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통폐합이 됐습니다. 자, 어차피 더 취득하면 취득세 되고 어차피 등기를 해야 되니 이걸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그래가지고 뭘로?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1억 해서 두 개 해서 4%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400만 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키포인트 뭐냐면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따로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낸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취득세가 없어 돈이 없으면 취득세 안 내고 등록세만 내도 등기는 해줬는데 지금은 두 개를 합했기 때문에 둘 다 해서 얼마를 내야 돼? 400을 내야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억은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다 부가세를 내겠죠. 부가세. 자,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잖아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입니다. 왜 두 개겠어요? 얘는 원래 취득세 붙은 거고 이거는요 등록세에 붙은 건데 얘가 얘랑 통합되면서 얘도 따라온 거죠. 만약에 이게 윤리 곱해졌는데 더해졌는데 얘가 안 따라오면 금액이 달라지죠. 그렇죠? 왜? 그럼 40만 원이 B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 부가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에 붙어있던 부가세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다 푸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농특세 10%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거는 이거 두 개 합한 거에 나온 세액이잖아요. 근데 원래 농특세는 어디다 구했어? 취득세 세율 곱해서 여기다 구했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세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 20% 이렇게 걷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0%, 20% 그러면 금액이 더블이 되죠. 그래서 어떡한다? 나중에 보면 얘네들은 계산 방식이 과거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10%, 20% 이렇게 구하도록 돼 있어요. 해서 우리 교재 같은 거 보면 그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옆에 보면 막 이상한 얘기 잔뜩 써 있어요. 막 길게. 그거 계산한 방식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거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통폐합됐다겠죠? 근데 우리 2장에 보면 등록세가 있습니다. 2장에. 그 2장에 등록세가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등록세가 몽땅 통폐합된 게 아니라 이것만 합해진 겁니다. 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그냥 여전히 등록세에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세권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나요? 전세권? 전세는 내가 부동산 취득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여전히 등록세 남아있고, 그리고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해서 등록 면허세 가지고 2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 이 세율들은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과거 취등록세가 뭐가 된 거다? 통폐합이 된 거다. 그럼 이 표준세율은 과거에 뭐하고 뭐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세율이 쭉 해서 뭐 매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이때 요거죠, 요거. 재정적인 취득세. 이건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2%.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2010년도에 취득세는 무조건 2%예요. 뭐 상속을 받건, 뭐 증여를 받건, 매매를 하건, 농지건 관계없이 하나밖에 없다. 몇 프로? 2%. 그리고 등록세 세율이 여러 개죠. 뭐 등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우리 배우는 세율은 이렇게 돼 있죠.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승계는 세율이 얼마냐면 1000분의 40입니다. 근데 농지를 매매해서 하면 얼마? 1000분의 30, 3%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속 받으시면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 내고 농지 상속 받으시면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 상속은 2.3%. 그리고 증여 받으시면 3.5%. 1000분의 35 이렇게 돼 있고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취득. 최초 취득이죠. 원시취득은 얘도 2.8%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의물 분할은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세율 파트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시험에요. 거의 개정되고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4번인가 뭐 나왔어요. 그죠? 최근에 나온 건 이거 나왔어요. 뭐 이거 각종 분할은 뭐 토지 공유 토지를 분할할 때 표준세율 얼마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농지 같은 거 매매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는 거죠. 나왔다 그러면 뭐 그냥 금방 맞출 수 있죠. 몇 개 안 되니까 나중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라면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왜 이래요? 막 왜? 많다 이거죠.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뭐가 많아? 이게 많다고 하면 안 되지. 다른 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건 한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외우면서 그래서 이거랑 뭐 숨 넘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나중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 농지 보세요. 여기 농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농지가 저율이잖아요. 그죠? 근데 증여를 받으면 농지를 증여받으면 세율이 얼마냐면 3.5%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여기가 저율이잖아요. 2.8%. 근데 얘는 농지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고 비영리 사업자 아니면 무조건 3.5%를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증여 받으면 무조건 얼마를 내야 돼? 3.5%를 내야 된다. 그죠? 취득세가 그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그거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도 세율이 꽤 높은 거죠. 3.5%니까. 매매가 4%인데 증여는 3.5%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4%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수업하는데 그 수강생이 오후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간반에 갑자기 이제 질문할 게 있다. 뭐냐니까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지금 집을 공동명의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앞으로 돼 있는데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공동명의 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공동명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세금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죠. 중간에 공동명의하면 일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죠?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무슨 세금? 만약에 그분이 그러니까 집이 3억 정도 한대요. 3억. 그럼 반 주는 거죠? 그럼 세금 뭐 내야 돼요? 증여되죠. 증여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뭐 그 케이스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배우자는 6억까지 10년 합산해서 공제 받으니까 한 번도 증여한 적 없다 하면 증여세는 안 내죠. 근데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1억 5천에 취득세 4% 정도 낸다 치면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집 있다가 공동명의 하는데 집을 하나 해서 공동명의하는 돈 600 들어가는 거죠. 생돈으로.
그럼 중간에 하는 건 별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동명의 해가지고 크게 뭐 저기 한 것도 없는데 세제상 유리한 걸 하나도 없고 단지 와이프가 나도 여기에 해서 내 지분을 가지고 싶다. 그런 열망 때문에 현찰 600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600이나 들어요? 그런 거예요. 600은 기분 듭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너 이거 하려면 600 들은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근데 여자들은 뭐라 그랬어? 그래 대달라고 하겠죠. 그럼 600이 어디 있어? 돈이 600 현찰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현찰 600 두고 그것도 무슨 큰 뭘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냥 명의 하나 바꾼다고 공동명의 한 600을 드린다는 거 좀 불합리하죠. 살 때 해야 돼. 살 때 처음에 취득할 때 공동명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똑같아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취득할 때 처음에는. 근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취득록세가 합해진 세율이잖아요. 그럼 얘는 왜 4%냐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요. 왜 3%예요? 취득세 2%, 등록세 1%. 이해가시죠? 왜? 이게 여기서 2% 빼면 걔가 뭐야? 과거 등록세 세율인 겁니다. 왜?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을 때 2%. 그죠? 얘기입니다. 거기다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0분의 50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감 조정은 얘만 되고 얘는 안 됩니다. 표준세율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매매가 세율이 4%잖아요. 표준세율이. 그죠? 그럼 이 4%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세율을. 얼마 범위에서? 50%. 그럼 이게 50%면 반절이 2%죠. 더하거나 빼거나 이 뜻이죠. 하면 얼마야? 6%. 얘는 빼면요. 2%. 그죠?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조례. 자, 조례라는 것은 뭐예요? 조례가 뭐예요? 조례는 의회에서 결의해서 통과되면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는 특강도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강원도 의회에서 우리는 강원도는 취득세를 5%를 하겠다 통과시키면 강원도 물건 취득하면 전부 다 5% 내야 됩니다. 이미죠.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4% 상관없이. 그죠? 그리고 우리는 3% 하겠다 그러면 얘는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조정이. 근데 실질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도지사가 무리해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왜? 세율 높여버리면 그다음부터 뭐 도지사는 관두고 뭐 정계 쪽 얼씬도 못하죠. 누가 뽑아주겠어요? 쟤 뽑으면 저거 뽑아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세금이나 더 걷어가고 이런 이미지 바뀌면 안 주니까 절대 안 하죠. 낮추지도 않습니다. 왜? 낮추면 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가능은 하다. 근데 범위가 얼마다? 50% 범위에서 누구는 안 된다? 중과세율은 적용을 안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교재 73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 103페이지 7절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취득 방법 등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 세율로서 표준 세율과 중과세율 및 특례 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죠?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항상 세금은 올림픽 정신 그랬죠? 더 빨리 많이니까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그래야 됩니다. 순진하게 또 국가는 국민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국가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우리한테 걷어가겠다. 그죠? 높은 세율로 간다. 자, 넘어가면 표준 세율 나오죠? 1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때 탄력세율, 즉 가감 조정하는 세율은 누구만? 표준세율에만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툭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맞았다 고르고 갔죠?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게 뭐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많이도 막 높은 걸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이거는 확실하게 안다라고 자신하는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는 문제에서 삐끗하면 걔는 100% 틀려버리는 거죠. 왜? 나는 이게 맞았다고 생각해버리니까 확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준세율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에 세율이 나오죠? 그죠? 보시면 그 유상승계 취득에 보면 주택이 나와요. 그죠? 자, 주택은 세율이 다르죠?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가 9억이야.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이렇게죠.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 세율이 아주 저율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가운데에서 5억짜리 원주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가 6억 이하니까 몇 프로? 1%로 간다는 얘기죠. 원래는 매매가 4%거든요. 그죠? 주택은 예외를 준다. 그러면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세율이 얼마일까요? 5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은 2.8%입니다. 5억에 꽂혀가지고 6억 이하니까 너도 1% 그러면 안 됩니다. 뭐만 되는 거야? 유상거래만 됩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활성화가 되려면 주택 매매가 많이 돼야 활성화되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나 신축했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상속을 많이 하면 된다 그러면 아버님한테 그럽니까? 아버지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상속하셔야 된다고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상거래만 됩니다. 나중에 금액이 꽂혀가지고 또 틀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지문으로 이 주택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뭐 6억이면 이렇게 물어보죠. 6억이면 왜 풀어요? 6억. 딱 6억이면. 딱 6억이면 얼마야? 1%죠, 1%죠. 이상, 이하, 미만만 조금 거기만 보면 좀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있죠, 유난히.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지. 그죠? 이것만 서면 이상, 이하, 미만 나오면 갑자기 고개 확 숙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세율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자, 나머지 세율은 지금 볼 거고, 넘어가서 이제 중과세를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그렇죠? 중과세. 중과세. 날씨가 갑자기 확 풀렸어요. 그죠? 근데 안개가 얼마나 꼈나? 저쪽에 남한강 다리 그쪽에 앞에 안 보여요. 진짜로 차가 한 10m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안개 살벌하게 꼈던데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7시, 제가 좀 7시 정도만 나왔거든요. 근데 껌껌해요. 미세먼지 엄청나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가만히 안에 숨어서 공부나 해야 돼,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미세먼지 영향 안 받잖아. 왜? 밖에 안 돌아다니잖아. 왜? 공부하니까. 끝나면 밥 먹고 도서관 가서 또 하루 종일, 그죠? 미세먼지 거칠 때까지 공부할 거 아니야. 그죠? 괜히 또, 그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저기 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활이 패턴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특강하면 특강 듣고 저녁 먹고 창지대 도서관 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이게 이제 패턴이 그거잖아요. 그 외에는 중간에 뭐가 끼면 안 돼요. 그죠?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늘어지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좀 쉬었다가 도서관 잠깐 살짝 들려서 어떻게 되나 분위기 파악 한번 하고 또 공부하려니까 저녁 먹을 때니까 저녁 먹고 또 한 잔 커피 마시고 공부 좀 하려니까 졸리니까 한숨 자고 공부하려니까 집에 갈 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패턴을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죠? 생활 패턴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어제도 흑기사 본 사람 있을 거라. 또 흑기사 봤죠? 안 봐? 그거 봤어? 리턴 봤어? 리턴? 고현정 나오는 거? 그런 거 보시면 안 되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07페이지. 박스 하나 있죠? 중과세. 자, 이 중과세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한 번 나왔습니다. 이 개정된 이후로 중과세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뭐는 알고 가야 되냐면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박스. 종류. 그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요. 사치성 재산. 자, 이 사치성 재산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별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이렇게 해서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급 주택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치성 재산 그럽니다. 자, 사치성 재산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별장을 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양평에 별장 하나 샀는데 한 10억짜리 샀는데 이 사람이 월세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월세 살면서 월세 살지만 양평에 10억짜리 별장이 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장을 취득할 정도라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낼 능력도 많다는 뜻이니까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 5개 암기하셔야 되고요. 사치성장 5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5선주
여자 이름인데 옛날 이름 지금 굉장히 이쁜 이름이죠. 옛날에는 뭐 영자, 미자, 숙자 막 한 반에 막 미자, 영자가 얼마나 많은지 막 다 미자, 영자 일본식 이름으로 그죠? 미치고 그죠? 자 그리고 이름은 이쁜데 호가 성격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별꼴 오죽하면 호가 별꼴이겠어. 그래서 별꼴 오선주 5개입니다. 별장, 골프장, 오는 고급 오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꼴 오선주 종료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중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해서 두 개를 합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말하는 표준세율은 뭘 말한다? 저기 있는 4% 저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 자, 요거는 항상 얘는 얼마냐면 2%를 말합니다. 1000분의 20. 1000분의 20. 몇 프로? 2%. 이거는 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얘네들 용어를 만들면서 중과 기준세율이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다? 2%라. 그럼 이거 그럼 뭔 얘기예요? 8%. 그러면 사치성 재산 취득하시면 기존의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8%에서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별장 있어요. 별장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매매로. 그죠?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냐? 자 매매 표준세 얼마예요? 4%죠. 4%. 그죠? 4%.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8% 이런 얘기. 그 얼마? 10%. 이 얘기지. 그럼 여러분 1억 원짜리 별장을 매매로 사면 1,200을 세금을 내셔야 되고 10억짜리 별장을 매매로 사면 1억 2천이 취득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과세가 되는 거죠. 자, 별장을 상속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상속 2.8%죠? 저기 그다가 8%. 그래서 얼마? 10.8% 이 뜻입니다. 자, 그럼 결론 이건 뭐냐면 왜 세율이 이렇게 된 거냐면 결국 아까 제가 말했죠.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이렇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개정 전에 취등록세 따로따로 낼 때도 얘처럼 세율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개정 전에 어떻게 됐으냐면 취득세는요. 사치성 재산 별꼴 노선주는 무조건 취득세는 5배 중과세였어요. 5배 중과세. 그럼 몇 프로일까 이건? 몇 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 전에 5배라는 얘기 몇 프로를 얘기해? 아까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몇 프로? 2% 하나. 그럼 5배면 10%.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 5개를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는 10%를 냈습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매매로 취득하면 등록세가 얼마 있어요? 매매. 2%죠. 2%. 저기 4%에서 2% 빼면 등록세라고 했잖아요. 2%죠. 그거 얼마 냈어? 12%. 지금도 12%. 그죠? 이 얘기라니까 똑같다니. 이걸 만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상속도 똑같아요. 취득세 몇 프로? 그냥 10%. 5배니까 무조건 4%. 근데 여기가 상속은 얼마예요? 등록세가. 0.8%잖아요. 0.8%.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뭘 들은 거예요? 0.8% 맞죠? 그럼 지금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쟤는 뭘 보고 0.8이라는 거야? 도대체 저기 2.8인데 도대체. 아까 설명할 때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눈만 쳐다본다고 집중하는 게 아니오. 사람만 쳐다본다고 칠판 쳐다보면 뭐해? 이러고 있는 거야. 산은 산이요. 도 닦아 그냥 도 닦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있는 거야. 눈을 집중해서 눈만 충혈되는 거예요. 머리를 집중해야지. 눈만 부릅뜨고만 여기다 힘을 주니까 여기다 눈에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꾸 해서 이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왜 원시지석에 매립간척 있잖아요. 매립간척. 바다를 메꾼다는 얘기잖아. 그 생각하지 말고 본인 머리를 매립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뭘 지식을 매립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디 막 매립을 안 하고 엉뚱한 매립 앉아가지고 드라마 내용만 매립하지 말고 좀 이런 걸 좀 매립하라니까요. 얘가 이거 두 개 합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 빼주면 그게 과거의 등록세 세율이니까 상속은 2.8%인데 취득세 2%, 등록세 0.8%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얘 기억을 한 거야. 그럼 등록세 0.8%지. 그 얼마야? 10.8%.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돼요. 사치성 재산은 별꼴 오선주 5개가 있는데 세율을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 세율로 간다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시험에 한 번 나왔다 했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사치성 재산을 고르라는 얘기죠. 결국은 별꼴로 손주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사치성 재산을 고르시오 이렇게 안 내고 이 뒤에 걸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제목하고 얘만 알았어도 이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세부적인 얘기 되게 많습니다. 별장은 얼마라고, 얘는 뭐 얼마라고, 얘는 뭐고, 고급주택은 뭘 고급주택을 하니, 막 이런 기준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외울 필요는 없죠. 왜? 아직까지 시험에 그 부분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 맞추겠다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주택 그런 막 기준이 있어. 막 이건 이런 막 숫자가 나오고, 예를 들면 단독주택인데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대. 그럼 뭐겠어요? 고급주택이겠죠. 엘리베이터가 있다는데. 단독주택에. 아파트 말고. 그죠? 단독주택 2층 집인데 2층 올라가고 계단을 딱 밟았더니 계단이 지가 올라가. 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누가 봐도 고급주택이죠. 그죠? 집에 수영장 있어. 집에 수영장. 그럼 뭐겠어? 고급주택입니다. 집에 시골에 가는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마당에 수영장 있어. 고급주택이 아니에요. 고급주택이라니까요. 수영장 있다 이니까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든 뭐든 마당에 수영장 있다잖아. 그럼 뭐야? 고급주택이라니까. 왜? 고급주택은 기아집이어야 된다. 뭐 초가집은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수영장 있으면 뭐야? 고급주택이네. 금액도 안 따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쓰러져간 초가집 사는데 마당에 포장 쳐 있는데 모르고 산 거야. 그리고 포장을 뜩 떠들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 수정지 있어. 고급주택. 죽는 거지. 그거 잘 봐야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규정이 있어. 그거 사고 나면 뭐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하면 뭐 중과세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수영장과 양어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영장과 양어장의 차이? 물고기가 있냐고. 사람이 내가 들어가면 수영장이고 고기가 들어가면 양어장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수영장을 용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 안 들어가고 붕어 몇 마리 풀어놓으면 야 봐라 얘가 수영장 아니다. 봐라 여기 고기 안 보이냐? 양어장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 많아요. 그런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류 5개하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2개가 뭐냐면 4개가 있죠. 과밀 이렇게 됐어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이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뭐 본점과 주사무소 이런 게 나와요.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개는 둘 다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얘네 둘이 세율이 같다는 뜻입니다. 과밀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네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 1번하고 차이점 딱 하나 뭐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얘는 여기다가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가는 거죠? 뭐라고요? 표준세율에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4%. 그럼 얘는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요거 1번, 2번, 3번은 다 원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5배 중과세, 얘네 둘은 3배 중과세. 그럼 3배면 얼마야? 6%는 6% 그죠? 얘는 10%였고 얘는 6%였죠? 그럼 세율이 4% 차이 났죠? 그러니까 얘는 8%를 더하지만 얘는 몇 프로? 4%만 더하는 거. 그러니까 둘이 4%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자, 공장을 새로 지었죠? 자, 그러면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표준세율이 신설이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그럼 얘가 얼마야? 2.8% 더하기 4%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6.8%. 그럼 개정 전에도 6.8%를 냈었겠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몇 배? 3배. 그럼 몇 프로? 6%. 등록세 중과세 안 했다 했죠? 원시 취득. 등록세 얼마야? 0.8%. 2% 빼면 0.8%. 그죠? 그럼 얼마야? 6.8%. 얘도 6.8%.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과밀억제권역. 이때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수도권을 말합니다. 수도권. 우리가 수도권 그럼 어디 얘기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과밀억제 권역 그러면 수도권 중에 전체가 아니라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수도권은 뭐 과밀억제 권역, 뭐 성장관리 권역, 뭐 자연보정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말뜻이 과밀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미 과밀화돼 있다는 얘기야. 더 이상의 개발이 힘든데 거기에 뭔가 새로 또 늘어나면 복잡해지는 거죠.
집도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근데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오게 하겠다. 오면 중과세. 그래서 여기서 늘어난 거 신증설. 여기도 본점과 주사모소 신증축했을 때 중과세가 됩니다. 세미적으로 하면.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대도시가 나와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 안으로 전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그러면 둘 다 대도시잖아요. 그럼 4번, 5번이 또 세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세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데 통폐합되면서 취득세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원래부터 취득세만 중과했던 것이고 4번, 5번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데 통폐합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얘는 좀 약간 복잡하죠. 얘는 이렇게 됐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뭔다? 뺀다. 이렇게 뺀다. 그럼 얘는 뭐예요? 표준세율 3배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4%라는 얘기죠. 이건 좀 복잡하잖아요. 약간. 그죠? 얘도 똑같아요. 계정전 계정 세율을 똑같이 받는다. 그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얼마? 3배. 그리고 빼기 4%.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뭐라고 속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씨, 지금 입이 안 붙고 저거 암기가 되나? 그럼 막 이거 보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짜증내는 거야. 아, 세번 골치 아프 죽겠네. 아니, 이걸 딸랑 한 번 듣고 딱 듣자마자 야, 얘는 뭐야? 사치다. 야, 표준세율의 중과 100분의 400을 합한 과밀은 표준세 100.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천재야 다? 그럼 나는 뭐예요? 저는 이거 강의할 때 처음에 2011년에 개정됐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막 한꺼번에 확 개정돼가지고 막 자료 다 고치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왜? 강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첫날 강의 딱 봤는데 버벅거리더라니까? 왜? 입이 안 붙어. 연습하고 왔는데도. 근데 여러분 꼴랑 한 번 딱 들었는데 막 머리 확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짜증나는 거야 지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는 거잖아.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아? 저도 왕년에 머리 좀 좋았었어요. 천재는 아니지만 나는 머리 좋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죽으라고 해도 안 되더만 한참 걸렸는데 본인들은 뭐 꼴랑 한 번 하고 막 딱 듣자마자 다 머리에 들어와야 되고 이것도 딱 읽으면 바로 표준세율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짜증내는 거지. 왜? 내가 왜 이걸 한 번 했는데 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왜 못 외워? 이거잖아. 지금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말할 때는 아유 난 아니야. 막 겸손한 척 속으로는 내가 이래보다 왕년에 학교 다닐 때 줄반장 했던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양심 있지. 이게 금방 되냐고 이게. 근데 별건 아니죠. 그죠? 왜? 사실은 5개인데 종류는 3개입니다. 세율은. 그죠? 근데 여기 대도시 있죠. 대도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도시가 대전광역시는 대도시 맞고 부산광역시 대도시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대전광역시나 부산광역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왜 그럼 얘는 대도시라고 돼 있느냐? 얘가 이제 개정 전에 얘는 취득세 있었고 얘는 어디 있었어? 등록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등록세는 대도시라고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단서 조항에 여기서 말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 거지. 결론은 뭐다? 얘도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문제는 이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와 대도시 공장 신증설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딱 보더니 그래. 둘 다 과밀이라 했잖아. 너도 공장이고 너도 공장이니까 니네는 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류하고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근데 우리 교재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이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페이지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 세부적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들으면 골 때려요. 여기 막 한번 저거 과밀억제 그럼 뭐 유치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제고 도시형 공장 제고 신설은 500 이상이고 증설은 연면적 20에서 330 초과하고 여기 뭐 본점하고 주사면 지점분사하면서 안 되고 뭐 엄청 많아요 그거. 근데 지금은 안 하고 3월달은 해요. 3월달에. 들으면 지나는 거지.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왜 하냐면 정규 강의, 육주 강의는 이걸 설명을 하긴 해요. 한번 그냥 가볍게 하긴 하죠. 나는 가볍게 하는데 여러분은 머리 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여러분도. 뭐 지날 거 없이. 그죠? 어차피 이건 나오면 못 맞추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빼고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처음에 이걸 한번 빼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강의하면서 8주 2달 강의하는데 요 파트를 빼놓고 강의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어요. 나만 혼자 그 빼고 가기는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걸 그 내용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걸 빼버리면 너무 뭐라 그래요. 저 선생님 강의를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없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강의하시고 나서 수업 목적상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그죠? 하긴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결국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운이 나빠가지고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게. 그죠? 그럼 찍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만 찍는 거 아니야. 거의 99%는 다 찍어. 왜? 모르거든요. 왜?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 그렇게 세법을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뭐 세법 열심히 하나? 그냥 속으로 에이, 오늘 나온 게 기적인 줄 알아? 막 그냥. 내가 막 오늘 세법 그냥 원래 안 나오려다가 오늘 나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 정도지. 뭘 막 오늘 목숨을 걸고 꼭 나가야 된다. 막 오늘 민법이 막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아이고, 그냥 가. 오늘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이런 지금 마음이거든. 마치 무슨 큰 인심 쓰듯이. 시험은 뭐 자기들이 보는 거 내가 봅니까? 그죠? 웃긴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저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이 달라요. 저는 공인중개사라니까. 공인중개사. 그죠? 앞으로 이 공인중개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죠? 나중에 합격하시걸랑 이씨 그래서 상관없는데 그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자, 특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도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말고. 하나는 이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자, 얘가 뭐예요? 과거 취득세와 등록 합한 거고, 요거는 몇 프로 말한다? 2%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 무슨 얘기예요? 얘는 여기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뭘 빼주라는 얘기야? 2%니까 뭘 빼주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그리고 취득세 빼주라는 거예요. 세율이 취득세 2%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빼주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는 1번은 뭔 얘기야? 옛날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만 적용한다는 뜻이죠. 얘는 2%네요. 그죠? 얘는 무슨 뜻이야? 과거 취득세 2%만 하고 등록세는 적용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취등록세를. 그죠? 근데 얘가 비과세예요. 근데 등기할 때 등록세도 비과세. 이런 게 있고. 그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얘는 세금을 취득세는 비과세가 됐는데 뭐는 내? 등록세는 비과세가 안 됐던 것도 있고. 거꾸로 취득세는 냈는데 뭐는? 등록세는 안 내.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따로따로 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얘가 통폐합이 돼서 얘가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둘 다 비과세니까 지금도 비과세.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입장이 다르죠. 얘는 하나만 비과세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뭐는 안 냈어? 취득세를 안 내고 등록세만 냈던 애들은 과거 등록세만 내야 되니까 이런 애들은 일일이 갖다 묶은 거죠. 그래야 똑같아지잖아. 그래야 얘도 뭐예요? 과거에 취득세 안 내고 결국 등록세만 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얘는요.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안 냈어. 그럼 얘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없던 거예요. 이게 원래 교재 2010년도까지는. 근데 왜 그런다고요? 통폐합 됐으니까 세율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만들어. 그 특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얘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정답은 다 이거였거든요. 여기. 왜냐면 여기 대표 주자가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간주취득이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제가 취득의 형태할 때 간주취득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걔가 이 간주취득 4개 종류를 물으면 얘를 못 풀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 간주취득 종류 4개를 몰랐으면 이 문제는 못 풀었죠. 근데 그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여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항상 기본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특례는 뭐는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세율 종류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중과 기준 세율에 해당되는 게 뭐다? 간주취득이다. 여러분 지목 변경이 간주취득이잖아요. 그러면 간주취득의 특징은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목을 바꾸는 건 소유권 변동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뭐는 안 내? 등록세는 안 냈지. 대신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는 냈었죠. 그러니까 얘가 대표주자인 거예요. 그런 개념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무리하게 외운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한 걸음 가야지 한 번에 이만큼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산 올라가듯이 해야 돼요. 산을. 여러분 등산할 때 막 무리해가지고 보폭을 크게 해서 막 계속 가고 그리고 막 정상 꼭대기 보면서 가면 못 갑니다. 산 올라갈 때 처음에 출발하면 좀 가다가 막 욕심내서 막 가다가 그 다음에 뭐 뭘 보고 와? 저 봉우리만 보고 가잖아. 정상만 보고 가면 무조건 못 갑니다. 왜? 힘들어서. 좀 가다 버려요. 저 언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산은 어떻게 해야 돼?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등산할 때는 딱 힘들면 앞만 보는 거예요. 내 앞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폭도 적게 해야 돼요. 왜? 조금 걷는 거야.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그럼 조금 앞만 보고 걷다 보면 정상에 가 있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공부도 욕심에 막 내가 막 공부해서 처음부터 뭐야? 막 60점, 70점 맞아. 이렇게 목표 잡으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20점. 수박학기, 그죠? 25점, 30점. 그러면 이번에 25점 맞았어. 어우, 되게 잘 맞았어. 그럼 다음에는 30점 맞아야지. 그래야지 25점 맞고 뭐래? 다음 시험엔 50점 맞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25점 맞다 갑자기 어떻게 50점 맞아?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25에서 50점 왜 못 맞아? 어린 택돔술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실망하는 거야. 그냥 목표를 30점. 그럼 30점 맞으면 어우 30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50은 아이고 50 안 되죠. 우리 목표가 60인데 그죠? 몇 달 공부하고 50 어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말했죠? 꿈도 통통 몸도 통통 안 돼. 그래서 자, 특례세는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지금 말씀드린 거 117페이지 3번에 취득세 세율 특례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서 원칙 박스에 보면 원칙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118페이지 맨 밑에 원칙에 박스에 중과 기준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118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 취득 등에 대한 물론 간주 취득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걔가 대표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율은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표준세율은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돼서, 그죠?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취득세 2% 빼주면 걔가 뭐다? 과거 등록세 세율이고, 그리고 쟤는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된다?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 안 되고 누구만 된다? 표준세율만 되고 이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를 가감하는데 이때 가감 조정하고 동일한 과세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항상 높은 세율, 많이 높은 세율. 그리고 중과세는 5개가 있다. 그죠? 사치성 재산금 뭐 있어요? 별골, 오선주. 걔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사치성, 과밀 두 개는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냥 묶어서 기억하면 돼요. 왜 400, 200만. 그럼 나머지 대도시 두 개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에서 뺀 세율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례 두 개 있는데 말씀드렸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그 중과 기준세율에 해당되는 대표 주자가 간주 취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서 쉬었다가 8절에 부가징수 나오죠? 이게부터 하겠습니다.